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헬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거는 업으로 안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가장 큰 상승 동력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섹터다? 네, 두 섹터다. 일단 전거래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좀 상승 견인을 했는데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의 또 목표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네. 사실상 이제 UBS에서 올렸을 때도 이거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80%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기술주들이 또 상당히 좀 좋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기조들이 국내 반도체에 좀 긍정적인 좀 투심으로 만들어졌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별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Q단에서의 좀 유의미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 법원의 심판, 판결 이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본업에 대한 다시 좀 성장 기조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분출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투심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3일에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예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 좋은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이게 수급이 약간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의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매수로 보이지만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그 매수 매도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아무래도 좀 빅 이벤트 앞두고 좀 관망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저께 엔비디아의 반등을 방금 언급해 주셨던 대로 목표 주가 상승의 효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인 포지션 축소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주도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꽤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만약에 반대쪽으로 돌면 공매도 포지션은 최근에 이익 난 걸 또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저께 긍정적인 어떤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일정 부분의 포지션 축소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번 주말에 있을 이 두 가지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미국 시장 주도주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이런 위험들을 좀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일단 비중 축소 내지는 포지션 축소의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좀 관측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주도주가 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데 여기서 이제 10포인트는 너무 안심하기보다는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다음 주 초반의 흐름까지 이게 진짜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강한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나 이제 너무 방만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그런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지 첫 번째 섹터를 AI라는 키워드로 하나 묶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한 인터넷 기업도 있고요. 또 AI 의료기기 관련한 섹터도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분의 관련한 시장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OX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O와 X로 좀 엇갈렸습니다. 하창원 부장님은 O, 지금 김종효 회사님 X인데 뭔가 X 안에서도 O와 X가 좀 혼재돼서 X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반도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반도체주도 계속된 상승을 이어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이들 종목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열어둘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활짝, 있거든요. 네. 활짝 열어두고 있다.
네,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공급단에서의 문제는 좀 반드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의 속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반도체 쪽 좀 주제로 나왔을 때 좀 떨어지면 저는 땡큐다.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사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만약에 가이던스가 조금 꺾이더라도 사실상 이 AI 반도체에 대한 뭐 공급 부족들 그리고 수요 증가 기조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가 뭐 신기술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엔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의 턴키로 넘기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제 공급단에서의 이런 필요성이 점점 대두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SK 하이닉스 향 부분에서는 아니면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로 상승력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걸 떠나서라도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4분기에서 디램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에 낸드에서의 좀 유의미한 가격 반등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업황 자체에 또 턴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AI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쪽은 좀 엮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는 매력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오이시죠? 네, 저도 뭐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가 기술 장악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헤게모니를 가져가기에는 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AI 의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급등했다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좀 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AI와 관련된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그 의미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를 반문해 봤을 때 저는 뭐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반도체보다는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로 한정해 봤을 때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어도 추가 투자를 하기보단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의료 AI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의 AI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국내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좋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정말 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네이버의 오늘의 상승도 뭐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네. 차익 실현 매물을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반도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이제 앞으로의 뭔가 업황에 바닥을 딛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전체적으로 있는 가운데서 AI 반도체가 부각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 하이퍼글로버가 24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 또 공개를 해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 또 이게 어떻게 맞춰졌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뭐 소프트웨어 쪽은 저도 뭐 이미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차익들도 나왔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보고 투자를 하셔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고요. 저도 AI 쪽에서 모든 부분을 다 동그라미 드린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가장 지금 핫한 게 AI랑 엮이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관련해서는 크게 현재 시점에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 그리고 향후에 공개가 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 유저들이 생기고 그에 따른 시장에 영향력이 펼쳐질지는 좀 지켜보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챗GPT 공개되고 나서 이 회원 가입자 수가 엄청 빠르게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이 하이퍼클로버의 뭐 활성 이용자 수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일단 초기 지표로 봐야 되나요?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뭐 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뭐 챗GPT도 그렇고 얼마 전에 열풍이 불었던 메타에서 새로 내놓은 SNS도 초반에 이제 엄청나게 쓰레기.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다가 관심이 없어진 게 이 돈 되나?
라는 문제에 결부되었을 때는 아직은 뭐 돈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뭔가 굉장히 러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이게 이제 수익성이 있는 그런 모델로 연결되지 못하면 실망감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와 이쪽에 제가 이제 경계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미국채 금리가 지금 4.3%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최근 10년 내에는 거의 최고치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걸 계속 무시하고 과연 소프트웨어와 이런 종목군들이 성장성만 보고 갈 수 있는가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AI 관련해서 오늘 AI 의료 관련한 기업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오늘 25일부터 서울대학교 병영과 함께 공동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HCLS 서밋 코리아를 연다. 요것도 약간 모멘텀이 된 것 같긴 한데 관련한 기업들 사실 의료기기 쪽, AI 의료기기 쪽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뭐 엄청 많이 올랐죠. 그냥 네, 거의 뭐 루닛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뭐 루닛이나 뷰노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이고 사실상 뭐 암 쪽이랑도 엮여 있고, 뭐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이 가입자 수도 뭐 엄청나게 독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마 4분기마다 퀀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조는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주가가 뭐 벌써 올해 초랑 비교를 했을 때도 5배가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키높이를 맞추는 데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할 거고, 뭐 향후 뭐 스코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뿌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 AI에 대한 기본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때 같이 좀 소급해서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의 뭐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에서의 뭐 기술적인 반등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뭐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뭐 구조적으로 이전처럼 뭐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단기간에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4분기 때 다시 한번 가입 주수가 얼마나 이제 퀀텀 점프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의 상승폭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률을 좀 유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고 나와서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의료기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동일한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만한 핵심 포인트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입자 수의 증가, 매출의 빠른 속도의 증가였는데 결국은 이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뭐 경기도 엄청나게 좋아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할인 요소들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좋게 보고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리스크를 많이 안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I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는 두 분 모두 오후 의견을 주셨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약간 관망을 해야 하는 그리고 AI 의료기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봤고요. 앞으로도 해당 키워드가 생겨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모두 한번 지켜보는 그런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오늘 육계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육계 관련주뿐만 아니라 오늘 뭐 소금 관련한 기업도 오르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이제 24일, 빠르면 24일이라고 하죠.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으면서 또 관련한 테마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두 분은 이 테마 어떻게 보실까요? OX 팻말 들어주세요. 자, 육계 관련한 그런 무슨 테마주라고 해야 되죠? 오염수 방류 관련한 테마라고 해야 되는지 두 분 모두 오 의견 주신 거예요? 네. 먹는 거. 먹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떻게 두 분도 생선 안 드실 예정이세요? 회 안 드실 예정이세요? 아니, 근데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육계 관련주라고 해서 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을 보느냐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네, 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음식료과대 좀 폭넓게 봤을 때 투자의 모멘텀이 있느냐를 뭐 저는 질문한 거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업종?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를 든 것이고요. 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슈는 뭐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불과 얼마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뭐 소금이라든지 일부 품목에 다시 뭐 사람들이 몰려가서 뭐 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다만 이것이 뭐 1년 내내 뭐 지속되고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뭐 일본에서도 계속 뭐 방류하고 나서 뭐 수치 같은 거를 자기들이 뭐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가 만약에 뭐 발표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뭐 우리도 뭐 가서 교차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면 뭐 그와 관련된 테마들의 생명은 짧겠죠. 그런데 지금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생각보다 실적은 견조한데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흔들리는 종목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5호 팻말을 들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어쨌든 그냥 업종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괜찮다. 근데 이렇게 다시 좁혀가지고 테마로 간다면 어떻게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뭐 모멘텀을 잡고 이거 테마로 좀 접근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지. 사실 육계 관련주 말고도 오늘 뭐 인산가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네. 또 뭐였죠? 보라티알. 보라티알. 사실 이런 기업들 저희가 평소에 자주 언급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서 좀 생경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충분히 지금에선 상방론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 이제 소금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네. 주가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뭐 한 30% 이상의 상방론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24일에 방류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테마 형성에 따른 뭐 주가 상승은 충분히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트리거가 생겼을 때 네. 거기에 수급이 쏠리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다만 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반드시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테마주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런 좀 매매 자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음식료로 좀 통괄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동그라미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후 변화들 이런 것들로 지금은 이제 뭐 재고량이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작황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음식료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라면값 인하나 이런 부분으로 음식료들이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들로 또 만회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선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물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경 부분이라든지 결국엔 앞으로의 뭐 작황 부분에서의 이슈는 저는 뭐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조로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쪽은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실적 베이스 좋거나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뭐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던 실적과 수출을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있는 기업이 삼양식품이거든요. 네.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주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갭상승한 그러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하고요. 그동안의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쉬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거 근데 이런 뭐 종목 괜찮은가요? 일단은 이제 갭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언제든지 뭐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네.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단기간에 딱 팔렸다가 갑자기 안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해외 지역들의 정말 우리나라 라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이미 이 식단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 사실상 빼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가격의 위치가 좀 부담스럽시다 하면은 뭐 갭을 메우거나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뭐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서는 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14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정말 갭이 이만큼 생기면서 그동안 쉬어갔던 주가가 한 번에 좀 폭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베이스 역시나 배경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은 묵직한 종목이라도 우리 시장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걸 또 그날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운신업종에서는 저는 오리온을 보고 있는데요. 오리온. 네, 뭐 실적이 뭐 중국에 많은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성장은 오히려 다른 지역도 쪽에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료업종에서는 저는 뭐 삼양식품, 농심도 뭐 좋지만 오리온 같은 종목도 일정 부분의 이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주가는 별로 반영한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언급했던 곡물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가에 녹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게 뭐 단기적으로 당장 뭐 내일 모레 혹은 뭐 3분기에 나타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리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섹터,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섹터 가운데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에코프로가 120만 원 선을 장중 회복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뭐 탈환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 뒤를 이으면서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가 됐고요. 오늘 뭐 LNF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늘 보면은 에코프로만 굉장히 열심히 달립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진짜 대단하죠.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좋은 뉴스 한 가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관련한 수입 제품 검사에 전기차 배터리 등에 관련한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켰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하는데,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에코프로만 올라요. 그게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긴 했는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에코프로 그룹주 쪽이 좋죠.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7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잘 나왔고, 지역별 데이터도 뭐 30%가 넘으면서 뭐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쇼스키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MSCI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전기차 부품에 대한 뭐 판매가 좀 단기적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로 사실상 이슈가 많이 됐었고, 또 리튬 가격도 거의 반토막 이상 좀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차량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적인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생겨서 이게 물음표가 좀 많이 생겨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Q단에서의 조금 수출량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피해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고, 4분기 이후에서는 또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일부 가격들이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P와 Q가 동시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의 성장성이 워낙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뭐 이 산업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의 좀 데이터들이 좋아지게 되면 좀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뭐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놈은 괴물인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종목토론방에 있었던 그 워딩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겁니다. 의심을 시장이 살짝 했었죠. 100만 원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120만 원을 돌파합니다.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도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전부 7월 달의 급등은 다 되돌렸죠. 네. 그래서 뭐 장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단기 추세는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훼손됐는데, 지금 에코프로 하나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관심주로서도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HBM 속에서도 뭐 SK하이닉스도 괜찮지만 한미반도체처럼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 독보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양상인 거고, 그쵸. 그다음에 2차전지 내에서도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차트를 돌려보면 에코프로 정도가 단기 추세, 중기 추세 모두 무너뜨리지 않고 버티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7월 달의 급등은 전부 되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뭐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에코프로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버티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에코프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든지 아니면 에코프로가 강하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로 순환이 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공략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누가 뭐래도 지금은 에코프로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주가 상승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데이터가 뭐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들도 더 이상 계속 홀딩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조금은 물량 조절을 할 그런 이제 필요도 있지 않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나 에코프로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시장의 특징이 두 가지로 항상 엇갈리죠. 이들 섹터, 이들 종목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는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이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2차전지 주들 중에서도 에코프로만 상승 탄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또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전지주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내부자들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